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주식 재무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쿠야. 큰일 났쇼. 제랄 난 거예요. 지지선이 보이질 않습니다. 계속 흘러요. 조금씩 하루에 1%씩 1.5%씩 뭐 이렇게 흐르는 것들이 아주 막 짜증납니다. 지금 지주님들 충분히 지금 짜증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휴가 간 내내 지금 뭐 주가가 흘러가지고 괴로웠습니다. 이게 뭐 짜증만 나면 덜 괴롭겠죠? 지금 현재 뭐 조기 상한 우려에 대한 이 우려심이 지금 같이 심리적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물론 이해를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카오 단톡방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환가액이 지금 5,300원이다. 이 5,300원이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요, 이 질문이 뭐 일리 있는 얘기예요. 일리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부연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조금 시켜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상한 우려가 저는 크게 있지 않다라고 이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00원 전환가액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4,700원, 4,600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 갭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러면 이때 조기 상환을 해서 이자를 받겠죠? 조기 상환을 청구를 하게 되면 1.003% 정도 1년 이자 받을 겁니다. 3개월 복리이기 때문에 연 1%입니다. 요렇게 받을 건데, 상환을 해가지고 다시 뭐 4,600원이든 4,700원이든 지금 현재 주가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훨씬 이익이 아니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조기 상환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말이 일리 있어 보입니다. 그죠? 뭐 충분히 이런 말씀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말들이 뭐 잘못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 전환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이런 질문도 할 수도 없고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충분히 알 만큼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상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얘기들이 저도 상상이잖아요. 그죠? 현실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안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이례적이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있지 않았던 공모전환사채였습니다. 공모로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 100주였어요. 전환사채 청약을 할 수 있는 기본 주수가 100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미들이 전환권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미들이 지식이 낮거나 전환사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요, 충분히 개인 투자자들한테서는 이게 저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00억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큰 금액은 나오더라도 큰 금액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 회사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제가 만약에 시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절대 저는 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조기 상환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그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가라는 것은 절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도 상승할 때도 있고요, 하락할 때도 있고, 또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행보를 잡을 때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비는요, 회사채인 것이지 주식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주식이라는 것은요, 결국 내가 어느 시점에 내가 산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최저점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방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언제든지 악재가 들어오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시비를 보유하신 분들은요, 이 하방을 닫아 놓은 겁니다. 하방을 닫아 놓고 내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3년이잖아요. 그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쉽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내 원금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금만 보장되어 있나요? 이자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장된 이자가 연 1%죠. 그런데 이게 3개월 복리입니다. 그러면 3년이면요
한 3.3% 정도 되겠죠. 이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배제를 시키고 상한 전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간은 상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기간이라는 것은요, 뭐 은행만 제가 얘기를 하더라도 은행이 주식 보유량이 많지 않습니다. 주식 보유량보다 국고채 보유량, 이런 뭐 채권 보유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고채 같은 경우에 3년짜리가 1.41% 수익률이에요. 기관들이 3.3% 주는 이 회사채를 굳이 상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국고채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개인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 공모에서 개인들이 받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상한을 할 우려는 있지만, 이 개인들이 조금만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요, 하방을 닫았잖아요. 이 주식이 아무리 하락을 하더라도 나는 원금이 보장이 됩니다. 내가 지금 받은, 만약에 1천만 원을 내가 넣었다. 그러면 1천만 원은 무조건 보장을 받고 3.3% 이 정도의 수익은 무조건 보장을 받기 때문에 굳이 상한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 생각으로 만약에 상한을 했다. 그래서 1위GC 사면 안 되죠. 다른 거 투자해야죠. 만약에 1위GC를 산다. 이게 그럼 바로 하방이 열려버립니다. 상한을 하는 그 순간 하방이 열리기 때문에 언제든 내가 지금 뭐 3,000원에 다시 산다고 하더라도 2,000원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하방 닫아놓고 갈 것이냐, 하방 열고 갈 것이냐, 이 차이는요 굉장히 큰 것입니다. 또 전환사채를 굉장히 받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받지 못했어요. 받으신 분들은요 축하드리고요, 굉장한 기회를 부여를 받으신 겁니다. 3호로 보통 발행이 되는 걸 공모로 이례적으로 발행이 됐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하방을 닫아놓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복 받으신 거죠. 축하드립니다. 절대 보유자분들은요 상한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가 이걸 상한을 해가지고 물 타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성 위험 보시기 전에요, 수급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요날 지금 27일 정도부터네요. 이때부터 확 빠졌습니다. 옅어지죠? 지금 뭐 매도 물량만 있고요, 매수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가는 찔끔찔끔 빠지고 있습니다. 전혀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뭐 빠지는 건 당연하고, 시총은 지금 4,000원 뭉그러졌습니다. 그죠? 안타깝습니다. 어쩔 수 없고요.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유동성 위험, 이 찌라시가 요때쯤 해가지고 나온 게 있었죠. 지금 신용 위험에 노출이 되었다. 전환사채 발행할 때 B 플러스였죠. 그죠? B 플러스였는데 B 마이너스 한 단계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것까지 겹쳤어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쏙 들어갔어요. 내부에 지금 금색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개인들 매도 물량이 찔끔찔끔 나오고 있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개인들이 찔끔찔끔 이렇게 매도 물량을 내다 보니까요, 외인들이 호가창 눌러놓고 밑에서 받아내는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1%씩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성 위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유동성 위험의 근원지는 결국은 경기식 투자였죠. 그죠? 경기식 회사에 250억을 투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금 보유 자산이 확 줄어들게 되겠죠.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죠? 이게 보시면요, 지금 분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1분기 기준으로 500억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500억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250억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현금성 자산이 250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반기 보고서가 나와야 되겠지만, 반기 보고서에서 뭐 이 외에 또 투자한 곳이 있다라고 하면 더 줄어들 수 있겠죠. 그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승부처가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지금 뭐 1분기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승부처가 지금 97억입니다. 이 승부처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 그러면요, 이자 발생 부채에서 뭐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단기 자산, 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들, 이런 것들을 빼주게 되면 이 승부처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높아지면요, 회사의 현금 보유량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플러스라는 것은 회사의 현금 보유량이 지금 이자 발생 부채들보다 적다란 얘기죠.
그렇게 돼서 지금 유동성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굳이 뭐 승부채만 가지고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렸던 투자 공시가 갑자기 뭐 유동성 위험에 노출이 되었느냐, 뭐 상한 우려가 발생을 하느냐, 뭐 이런 걸로 지금 주가는 오히려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 아주 들었다. 호재로 올 것이 악재로 왔다. 뭐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찌라시 문제예요. 찌라시 문제. 이거는 저는 이번에 이 언론사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잘못했어요. 이거는 좀 이게 생각 외에 지금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디 뭐 장기간 투자하신 분들은요, 뭐 생각 외에 결과가 나온 거 뭐 한두 번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그런 경우는 우리는 계속 볼 수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하고 성숙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김태현 이사님께 지금 시장은 지금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 회사 입장은 어떠냐?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과 마찬가지고요. 상한에 대한 위험은 거의 없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러면 상한을 한다라고 하면 이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죠. 그런데 김태현 이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보유한 현금이 지금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솔젠트가 지금 원래는 보유 지분이 27% 정도 됐습니다. 26%라고 할게요. 저도 22%, 25%, 뭐 27% 이게 좀 헷갈렸어요. 이게 이제 오래 투자하다 보니까요, 계속 변하다 보니까 저도 헷갈려요. 그리고 기억력도 짧아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5월달에 6월달 사이에 솔젠트 지분 6%를 매각을 했습니다. 100억 정도를 매각을 했어요. 유동성 확보를 했죠. 그럼 솔젠트 지분은 몇 프로 정도 됐냐 그러면 지금 19%, 20% 미만으로 지금 맞춰놨습니다. 요렇게 지금 유동성 확보를 해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250억에 100억이 들어오면 350억 정도가 확보가 됐겠죠. 그러면 승부처는 또 달라지겠죠. 우리 EDGC 주주님들, 뭐 제 방송 보시는 분들, 뭐 절대 주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강성 주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길게 가져가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각자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다 다를 것이에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신상질 대표님이 굉장히 운영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600억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 돈을 쓰지 않고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건 배임입니다. 레버리지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250억 투자한 것이고요. 그리고 시들 투자 또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250억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00억 더 들어왔기 때문에 한 350억. 그 외에 이제 투자행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기 보고서가 나와야 알겠죠. 그 외의 거는 제가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지금 유동성 위험. 저는 이거 유동성 위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이제 100억이 들어와가지고, 돈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예전 같았으면요, 이게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줍니다. 금융 수익으로 인식을 하죠. 여기 보면요, 기타 금융 수익으로 여기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100억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단기 순이익이 개선이 확 됐을 겁니다. 그러면 올 반기에 흑전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편입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은 2018년 이후로 이제 총 포괄손익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타 포괄손익 여기에 산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00억이 여기 들어오겠죠. 그러면 당수는 마이너스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총 포괄손익이 이제 흑전을 했겠죠. 그런데 총 포괄손익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지표에 영향을 주질 않죠. 그죠?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조금 안타깝고요. 어찌되었든 유동성 확보는 했다. 솔젠트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솔젠트가 물론 지금 현재로서도 지금 우리 주주들 사이에서도 이게 뭐 합병이 뭐 맞느냐 아니면 뭐 직상장이 맞느냐 그리고 경영권 가지고 와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따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무던하게 저는 그냥 뭐 지켜보는 입장이라 가지고 따로 제가 의견을 내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냥 단편적으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신상철 대표님께서 5년 전에 솔젠트에 지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죠? 그때 투자 금액이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요. 예전에 뭐 작년 초, 뭐 재작년 뭐 이때 제가 찌라시로 봤을 때 솔젠트 지분 가지고 왔을 때 몇십억 안 됐어요. 신상철 대표님이 가져와가지고 헬스케어에 넘겨줬죠. 헬스케어에 넘겨줘가지고 헬스케어 가지고 있던 걸 합병이 되면서 EDGC가 보유하게 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보유하게 된 건데 지금 6% 지금 지분 처분하면서 100억을 수령을 했습니다. 이익 많이 났습니다. 그죠? 투자 잘했어요. 이거 성공 투자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성투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금 19%가 남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뭐 지금 현재 가치로만 따지더라도 지금 한 400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나머지 금액이. 이 솔젠트 일단 단편적으로 뭐 상장을 했든 안 했든 뭐 어찌 되었든 신상철 대표님이 투자를 해가지고 성투를 한 건 사실이다. 그 외에 지금 뭐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뭐 신상철 대표님이 지금 투자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안목이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 회사에 뭐 물론 캐시플로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EDGC 저는 뭐 이거 걱정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의 주가 움직임은요 언제든 올 수 있는 움직임이고요. 우리는 감소해야 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뭐 주주님들 굳건한 믿음으로 저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믿음이 생기질 않으시는 분들은요 빨리빨리 떠나시는 게 맞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지금 현재 이 행보들이 감소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 EDGC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계속 투자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저는 비중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제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항상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DGC 포에버.